네, 반갑습니다. 이번 PSC 프로젝트에서 발표를 맡게 된 Rehabilitation to Performance R2P의 팀장 신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주제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의 지역 주제는 부산시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이 문제는 현재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문제라서 크게 포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의 주제는 노인 불편함 해소 운동 건강 관리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산시의 고령화 문제,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요새 최근에 소셜에 네이버 검색창이나 이런데 부산시 고령화를 치면 자주 나타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노인과 부산인데요. 최근 작년 기준에 따르면 335만 9,334명 중 65세 인구의 비율이 20.4%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잘 모르실 텐데 혹시 고령화의 기준이 인구 몇 %인지 아실까요? UN 기준에 따르면은 노인 인구 7%가 고령화 사회, 14%가 고령 사회, 20%가 초고령화 사회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부산시는 20.4%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7만 4,356명으로 노인 인구가 예상이 되며 7대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고령화 속도보다 5년이나 빠른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고령화의 문제도 있겠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공공체육시설 수는 총 3185개소로 노인 체육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부산광역시의 노인 체육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저희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시설은 치매를 위한 노인이나 아니면 질병이 있는 노인들만 복지를 받을 수 있었고 노인건강센터라고 말은 표시됐지만 부산광역시에 딱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고령 인구는 2025년 20.3%에 달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70세 이상 노인 중 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통계청에 따르면 32.2%로 연령별 세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의 가장 최측근인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만 봐도 운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그 주변에 노인복지회관 겸 운동센터를 잠깐 찾았었는데요. 이 센터는 시설이 크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니 노인들을 위한 담소 시설이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댄스 교실 또는 스마트폰 활용 프로그램과 같은 아주 작은 프로그램들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부산은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인구 330만 명 중 65세 인구가 전체 21.78%인 72만 명으로 전국 노인 순위는 3위, 그리고 노인 비율은 5위이며 전국 평균 노인 인구 비율인 18.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령화의 수치는 이렇게 지금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이 고령화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 고령화에 대한 키워드를 잡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면 회의와 줌 회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류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지방에서는 어르신 놀이터라는 별명을 가진 시니어 파크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니어 파크에서 저희는 모티브를 얻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헬스장, 즉 시니어짐을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정책과학학회고 제9권 제1호에 실린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세대 간 해결 방법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보시면은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총 7가지의 파트에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발표에 대한 내용인 파트 5번째, 질병 및 건강 보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유병률이 2~3배 이상이 되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노화로 인해 많이 약화되지만
정기검진과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아 노화 속도를 지연시키고 기능적으로 활발한 노후 생활을 연장시킬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흔히 동네 병원이나 아니면 큰 대학병원, 의료원만 가도 청년층보다는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체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도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근골격계적으로 또는 신경계적으로 많이 몸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운동을 하지 않고 활동도 적다 보니 유병률이 더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 우리나라는 정년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면은 노인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점점 잃어가는 추세일 겁니다. 따라서 경제적 수입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수입이 적다 보니 운동할 때 쓰는 여가비도 부담이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파트,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 문제. 대다수의 노인들은 사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대 간 교육 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 내 지위 저하,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들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함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노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 남들에 비해 소외감과 우울감을 더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다음은 재활 및 트레이닝 센터의 한 회원에 관한 영상입니다. 네, 굉장히 정정하시죠?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 회원분을 만나서 얘기를 잠깐 나누어 보았는데 운동을 하기 전과 한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운동을 하고 나서 본인이 예전에 못 들던 물건을 들어서 옮기고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 뿌듯함이 생겨서 마음도 많이 밝아지시고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답변들을 기반으로 해서 노인 운동 건강 시설, 시니어 집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 집을 짓게 되면은 그에 따른 당연히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봤는데요. 첫 번째, 과연 노인들이 올 것인가? 두 번째,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몇 살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출입에 제한을 둘 것인가? 마지막으로 나라 예산으로 운영, 그리고 개인 부담할 것인가? 이렇게 4가지의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과연 노인들이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신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운동시설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을 타거나 길거리에서 몇몇 분들의 노인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왜 운동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신박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헬스장에 노인분들이 가면은 젊은 층들이 많아서 부끄러워서 운동을 못한다 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구가 너무 어렵다 라고 대답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에게 최적화된 노인만을 위한 운동시설이 된다면 아무래도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한 명 한 명 뛰어가서 노인들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진짜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 꼭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내나 아니면 정부와 협력을 하여서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과 같은 곳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을 하거나 누리집에 공지를 올리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몇 살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출입에 제한을 둘 것인가? 아무래도 노인운동건강시설이라는 말에 답게 만 65세 이상으로 저희는 제한을 둘까 합니다. 제한을 두지 않으면 다양한 연령층이 몰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노인운동건강시설이라는 목적이 불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예산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개인 부담을 할 것인가? 이 얘기는 혹시 지금 주변에 헬스장에 1:1 PT 시설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있습니다. 네, 지금 주변의 1대1 PT 시설에 한 달이 아니라 한 번 회원권이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한 달로 따지면 거의 6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그러나 이 시설들을 무료로 풀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인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부상의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와 지자체와 협력을 하여서 노인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 선에서 일정적으로 개인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운동과 인공지능의 협약. 이 부분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노인운동 시설에 인공지능, AI를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흔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약 인공지능의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의 인공지능. 두 번째, 궁금한 것을 찾아주고 영상도 내는 형식의 인공지능. 이 두 가지를 노인운동 시설에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인들이 모르는 것을 직접 물어보고 아니면 영상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해서 운동을 하면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마트로 점점 변해가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세대에 뒤처지지 않고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SC 프로젝트에서 금정구 공폐가 개선을 주제로 발표할 금정구를 해결해주의 경찰행정학과 전동락, 경찰행정학과 함승원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로는 먼저 금정구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골목이 너무 많다, 비어있는 집이 너무 많다, 낡은 건물들이 많아 무섭게 느껴진다 등의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찾던 중 금정구 공폐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 금정구에는 많은 공폐가나 빈집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서동의 215개의 가구로 금정구에 있는 공폐가 중 62%를 차지하고 있고 포곡동에는 70개의 가구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폐가가 생겨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급진적 도시화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일부 대도시에 급격하게 인구가 편중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가 정체되면서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었고 2008년 이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지 못해 공폐가 발생이 가속화되고 그 일대가 슬럼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심각한 금정구 공폐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공폐가의 문제점, 두 번째로 문제점에 관한 개선 방안, 다음으로 전문가와의 인터뷰, 마지막으로 기록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공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도 평소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접하고 난 뒤로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저희가 4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지역 경관의 악화, 미관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겉모습이 보기 힘들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이런 겉모습은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이어져 주변의 부동산 가치와 시세가 하락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범죄 사고 발생 및 지역 주민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폐가들이 자리를 잡은 거리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빈집의 방치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계속 장시간 빈집이 방치된다면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고 그러한 건물이 방치된다면 붕괴 사고가 잇따라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명피해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정치로 인한 위생 문제 또한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공폐가들이 밀집된 곳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공폐가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어지니 당연히 악취 문제도 나타나 주민들의 피해도 일어나게 됩니다. 1982년 범죄심리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질 켈링이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쓰레기 투기와 같은 사소한 범죄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폐가 개선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폐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공폐가를 아예 리모델링으로 다 바꿔서 다른 용도들로 사용하여 해운대에 있는 해리단길과 같은 상권을 조성해 위에 나온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해결책을 삼았습니다. 먼저 위치는 공폐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금정구 부곡동, 즉 대동대학교 뒤편 부곡시장 부근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다 더 와닿고 현실감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 결정한 공폐가의 사진과 변화된 모습을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정한 6곳의 위치가 한눈에 나타나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 종류가 다양한 가게들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진과 그림을 한 곳씩 보여드리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부곡동에 위치한 615-22번지의 현 모습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저희의 아이디어가 실현되었을 때를 가정해 저희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왜 백반집으로 설정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건물이 저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리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인 남녀노소가 대부분 좋아하는 백반집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626-7번지로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전시관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전시관의 전시해둘 작품은 부산대학교 미대 학생들이나 저희 학교에 올해 신설된 글로벌 웹툰 컨텐츠학과 학생들 같이 전시할 작품은 있지만 전시할 곳이 마땅치 않아 힘들어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과 미술학원 학생들의 작품으로 전시해 두어도 의미가 있고 그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곳은 부곡동 627-21번지로 카페, 즉 다방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해리단길과 같은 골목에 위치한 상권들을 보면 카페는 꼭 포함하고 있고 카페는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부곡동 654-15번지로 아동 돌봄센터로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요즘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돌봄센터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 가해 봉사활동처럼 돌봄센터에 있는 아이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가르쳐주는 탄덴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으로 좀 더 외국어 대학교의 강점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물은 654-11번지입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인 걸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에서 찾아보니 부산광역시 다문화 가정 중 베트남 국적인 다문화 대상자가 32%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곳은 다문화 대상자가 일할 수 있는 쌀국수 집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인 현지인 분께서 직접 현지 느낌의 음식을 만든다면 현지의 맛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658-6번지로 주막, 즉 주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카페와 같이 해리단길과 같은 곳에 빠질 수 없는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하고 주변 대동대학교 학생들이 이 거리를 즐기기 위해선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 주점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개선 방안으로 낸 이런 가게들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초기 사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이나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뽑는다면 우선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부의 좋은 지원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의 개선 방안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가보자
금정구청 빈집 정비 사업 업무 추진 분야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드린 질문으로는 첫 번째,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집 또는 공폐가 활용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으로는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과 철거 사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빈집을 식당이나 카페로 활용했을 때 그 가게를 적은 부담으로 시작할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은 없지만 학생들과 국민들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예산을 확보해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이나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아이디어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답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를 들어 쌀국수집을 차렸을 때 그 가게의 다문화 가정을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지원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특정 대상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모를 통해 모집해서 뽑은 대상이 그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저희의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였습니다. 개선 방안을 낸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려보았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으로는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저희의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였고, 이에 따른 답변으로는 건물의 위치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리모델링 사업에는 1,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철거 사업에는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내용을 전문가의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저희 주의 프로젝트에 한 발 더 다가갔음을 느꼈고 더 현실적으로 문제와 해결 방안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게를 운영하면서 방문한 사람들에 의해 세트드 원리 중 한 부분인 활용성 지원의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 예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트드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건축 설계 기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요즘 부산시 금정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개선 방안을 적용해 본다면 그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을 건물을 짓고 바꾸는 과정을 통해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과 커뮤니티 활성화 또한 큰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던 해리단길과 같이 가게들을 운영하며 사람들의 방문을 늘려 지역 상권을 높이고 여러 가게들을 통해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